춤을 나눠드립니다. 프랑스 극장들의 시즌은 가을에 시작된다. 긴 바캉스를 끝으로 동네의 상점들이 문을 열고 반가운 얼굴들이 돌아오고 개강을 맞은 학생들이 무리지어 거리를 점령하고 여름 끝 무렵에 눅진한 볕을 맞으며 사람들은 카페 테라스에 앉고 청명한 바람이 섞여들고 잎은 초록을 내려놓는 계절. 일상이 돌아온 그 자리에 여름 내 닫혀있던 극장의 문도 열려 미리 예매해둔 새 시즌의 티켓을 하나씩 꺼내들고 집을 나서는 날들. 시즌 첫 공연의 왁자한 로비. 객석이 불이 꺼질 때 익숙한 두근거림을 되찾던 가슴. 초등학생 시절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는 첫날이면 나는 매번 마음의 동요를 숨길 수 없었다. 방학 전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토록 감쪽같이 까맣게 잊을 수 있었는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교실 문을 드르륵 열면 미리 와 있던 몇 친구들이 듬성이 고개를 들고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것처럼 몸은 저 홀로 자리를 찾아 앉았던 안녕, 잘 지냈어? 옛날처럼 인사하는 그 각도, 그 시선이 주었던 안정, 그 안정으로부터 비로소 다시 시작할 힘이 솟던 기억. 요컨대 어떤 것이 되돌아오는 자리에는 언제나 몸이 있었다. 몸이 먼저 마중 나가 제 호흡을 되찾는 일. 그것이 필요한 까닭에 우리는 매번 다시 물에 뛰어들기 전 몸을 적시고 다시 춤을 추기 전 몸을 푸는 것일까? 그런데 혹 다시 춤을 보기 전에도 몸을 풀어야 한다면 단지 본다는 행위만을 위해서도 몸속의 춤을 깨워야 한다는 듯.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의 몸 안에서 공명함으로 오직 공명함으로써만 우리를 건드림으로. 몸풀기를 뜻하는 프랑스어는 직역하자면 데우기를 의미한다. 여기 다시를 뜻하는 말을 붙이면 따뜻한 계절이 돌아옴이라는 말도 된다. 영화 쥐렌 지음에서 잔 모로가 불렀던 인생의 소용돌이라는 노래에도 동사 레쇼페가 나온다.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됐고 다시 알아봤고 서로를 잃었고 다시 떠나갔고 서로를 되찾았고 다시 데워졌네. 여기서 다시 데워짐은 다시 사랑함의 또 다른 표현. 한때는 각자의 소용돌이 속을 떠돌았으나 이제는 다시 사랑하여 서로를 끌어안은 채 영원히 회전하네. 그리고 어쩌면 다시 관객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몸풀기가 다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할는지 모른다. 무언가를 응시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만큼 보기 위해서. 이때 사랑은 단연코 육체적이다. 말하자면 몸을 풀면서 우리는 제 몸속에 기입될 또 다른 몸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당신의 몸에게 가까이 가기. 당신이 감각하는 대로 세계를 만나보기. 나의 몸을 가지고 당신의 고통 속으로 거주하러 들어가기. 만일 당신이 춤을 춘다면 나는 가만히 앉은 몸으로도 그 춤을 따라 추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무대 위에 도약하는 몸이 저토록 가볍기 위해 얼마나 무겁게 근육을 조이는지, 저 한없는 회전이 얼마나 아찔하게 어지러움을 비껴가는지, 바닥을 기는 무릎은 어떤 저릿함으로 납작해지는지, 오직 몸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는 그만큼 더 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다. 무대 바깥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몸으로써 서로를 이해한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이기에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은 1990년대 초 이탈리아 파르마의 한 뇌과학 연구소에서 발견되었다.
누군가 원숭이 앞을 지나다 우연히 집어올린 바나나에 원숭이의 뇌가 반응했다는데 그 자극된 뉴런은 본디 원숭이가 직접 바나나를 들어올릴 때 반응하는 부분이었다. 요컨대 어떤 행위를 수행할 때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뇌는 동일한 자극을 받는다. 과학자들은 저 뉴런을 거울 뉴런이라 이름 붙였다. 타인의 체험을 감각할 때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은 마치 우리가 직접 동일한 체험을 하듯 반응한다. 누군가의 몸 위를 천천히 기어가는 거미를 볼 때 내 몸이 대신 소스라치는 것은 저 반응의 덕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토록 자연스러운 반응을 컴퓨터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컴퓨터는 체험을 대입하여 대신 그려볼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몸을 가진 인간의 뇌는 타인의 체험을 자신의 운동원으로 번역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인간은 공감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공감 능력은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과학자들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강한 거울 체계를 지니는 것을, 나아가 그 체계가 후천적으로 보다 견고해질 수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서 다시 나는 몸풀기의 다정한 힘을 생각한다. 나는 몸을 갖고 사는 동안 당신의 몸을 더 많이 내 안의 거울 위로 비춰보기 위해, 따라 움직여보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훈련한다. 아름다운 당신의 생 앞에서 공감하는 관객이 되기 위하여.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일까? 프랑스 국립무용원은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시즌을 여는데 흥미롭게도 그 첫 프로그램은 공연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공연을 올리기 전 그곳은 먼저 관객을 초청해 춤을 나누어 준다. 보게 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다 있습니다. 당신이 그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함께 준비할까요?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춤을 나눠드립니다. 때는 여전히 가을, 어느 주말. 파리 외곽의 운하 옆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 그 층층의 연습실에 운동복을 챙겨든 사람들이 모여든다. 저마다의 몸을 가지고, 말하자면 생을 가지고. 카바레, 브레이크, 라틴, 바로크, 소울, 힙합, 재즈, 탱고, 왈츠, 발레, 서커스. 해마다 제한되는 10여 개의 장르 중 자신이 추고 싶은 춤을 찾아서 출 수 있는 춤이 아니라 추고 싶은 춤. 아름답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과 더불어 정답기 위해서. 한국에서 발레를 배우던 시절 어느 날 발을 잡고 동작을 하는데 가만히 바라보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한 명 한 명 춤의 성격이 다 보인다고. 신기한 일이라고. 판단 없는 문장이었지만 나는 경악스러웠다. 몸이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 또한 믿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욱 무서웠다. 몸은 내가 열심히 가장해온 선함이 아닌 밑바닥의 저해를 뒤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숨고 싶었지만 내 몸 밖으로 숨을 데가 하나 없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을 타본 날, 몽골의 초원에서 말의 주인이 내게 말했다. 겁먹지 말라고. 몸이 겁을 먹으면 말이 눈치채고 나를 우습게 여겨 마구 뛴다고. 그래서 나는 겁을 먹었다. 그것이 몸의 문제인 이상 속절없었다. 겁을 먹어놓고 겁먹지 않은 척하는 것조차 몸은 숨길 수 없을 테니. 나는 말에게 모든 위선을 들킬 테니. 생일 선물로 소라게를 받았을 때나 때로 식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저들은 다 알 텐데. 그러면 몸처럼 마음이 작아졌다. 그렇게 작아지던 나를 데리고 나는 프랑스에 갔던 것이다. 그리고 첫 해 가을 국립무용원에서 바로크 무용을 배우다가 따끔한 지적을 들었다. 충분히 잘 하고 있는데 표정이 뭔가를 계속 경계하고 걱정한다고. 입술을 안으로 말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눈을 굴려 살피지 말고
그저 앞을 응시해도 된다고. 그제서야 나는 바로 그 무용의 기원을 생각했고 사방이 어두웠기에 춤으로 태양을 흉내냈던 어린 왕처럼 두렵게 춤을 췄던 역사 속의 작은 사람들처럼 턱을 들어 멀리 시선을 내다보았다. 이후 프랑스에 사는 동안 나는 조금씩 달라져 갔다. 말하자면 나는 조금씩 더 내가 되었다. 이는 물론 내게 주어진 특수한 상황의 덕이었다. 나는 이방인이었고 임시 체류자였으므로 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또 만년 학생으로서 학교라는 세계가 허락해준 안전한 유해 속에 자유로웠다. 그때는 삶이 참 소박했다. 몇 년 동안 써야 하는 것이 논문 한 권이었고 다른 일이 일상에 간섭하지 않았다. 만나야 하는 사람, 지켜야 하는 도리, 거절해야 하는 부탁, 거절할 수 없는 임무가 내게 없었다. 요컨대 나는 혼자였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나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관계로부터 오는 짐들이 사라졌고 보이는 모습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내게 가장 자연이 공명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해 취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계절에 따라 식재료를 맛보았고 한 꽃이 지고 다른 꽃이 피는 것을 보았으며 많은 다리 중에 한 곳에 올라 흘러가는 강물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느린 리듬 속에서 안전을 느꼈다. 세계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그러자 도리어 세계의 아픔이 더 잘 보였다. 마지막 해 가을, 춤을 나눠주는 행사에 갔을 때 나는 춤과 노래를 접목시키는 달릴라 카티르의 수업을 들었다. 참여한 사람들이 동그랗게 선 채 서로 호흡을, 목소리를, 멜로디와 리듬을 몸으로 구현해 주고받는 시간이었다. 수업 초반, 입술을 부딪혀 입을 푸는 행위를 하며 우리는 몸을 풀었다. 이어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입 푸는 소리를 내며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전달하고 마주 함께 움직이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옆 사람에게 돌아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훈련을 했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그 입 풀기 자체를 해내기가 어려웠다. 물리적으로 내 입술이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른쪽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전해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로 와 보다 작은 무언가가 되었다. 나는 왼쪽 사람에게 그 작은 것을 주었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고 나를 떠났다. 그러자 카티르가 그에게 너무 빨리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머쓱하게 내가 제발 빨리 거두어달라 말하는 것 같았다고 답했다. 정확했다. 이번에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나는 기뻤다. 그게 내 몸이 전한 정확한 에너지였다. 말하자면 첫 해 바로크 수업에서 작아진 나를 가다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보였던 것도 마지막 해 노래 수업에서 도리어 작은 나를 당당히 여긴 것도 모두 보다 내가 되어가는 나만의 길 위로 수렴되는 일이었다. 춤을 나눠주는 행사에서는 실제로 여타의 수업 전 몸풀기 수업이 진행되는데 첫 해에는 발레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고 마지막 해엔 펑크로 풀어야 했다. 펑크라니. 나는 숨이 가빴으므로 종종 무리에서 빠져나와 다른 이들을 구경했다. 그들의 신나는 몸짓을 부러움 없이 좋아하면서. 춤을 나눠받는 그곳에서는 모두가 당당하게 자기 몸의 생김대로 춤춘다. 그렇게 자신만이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바란다. 춤추는 동안 그들은 자기 자신인 것에 조금도 겁먹지 않는다. 자기 자신인 채로 반드시 아름답다. 춤을 잘 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춤추기 위해 우리 모두가 무용수일 필요는 없다. 어떤 몸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리는 춤추는 관객이다. 나는 그것이 경이로웠다. 춤을 보는 관객이 저마다 춤추어 본 경험을 가진 세계. 예술과 이토록 가까운 삶.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은 책은 목정원 작가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이라는 책에 춤을 나눠드립니다라는 챕터의 한 일부인데요. 제가 낭독한 부분이 이 전체 책의 큰 틀에서 아주 비중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한 까닭은 이 작가님이 공연예술 이론가라고 하셨는데 공연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이 직접 춤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한편으로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프랑스의 어떤 이런 문화적인 시스템이 좀 부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이 책의 다른 챕터에 관객학교라는 챕터가 있는데 약간 이 부분에 나오는 이 프랑스의 시스템이 관객학교인 것 같아요. 프랑스 국립무용원에서 매년 첫 시즌을 열 때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이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을 미리 초청해서 그 공연에서 보게 될 춤을 직접 체험해 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작가님도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자신이 보게 될 그 무용을 미리 몸으로 체험해 보고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민낯의 자신을 만나게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작가님의 어떤 뭔가 직업적인 소명의식? 그런 것들이 너무 진하게 전해져서 네,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다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었는데 전체를 낭독하긴 어려워서 일단 오늘 한 부분만 낭독을 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른 내용도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